함수의 정의는 y는 2차식. 2차 함수였죠. 이제는 관계식과 이제 그래프를 이제 동시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일 먼저 1차 함수나 정비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표현들이 이제 2차 함수로 넘으면 좀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게 되는데, 얘가 색옆에 써놓으세요.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는 겁니다.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차항이나 상수는 없고 정확히 딱 2차항만 존재하는 이런 형태를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부르고, 저 기본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요게 A가 양수일 때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되고, 제곱 앞에 있는 개수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냐가 뭐냐면, 두 포물선은 일단 A가 양수일 때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원점이 일단 꼭지점이고, 점점 X값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다가 X가 양수가 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포물선 형태가 되며, Y축이 대칭축이 되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 돼요. 네. 그 아래로 볼록하고 아볼, 얘는 위로 볼록해요. 위볼.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음수이면 위로 볼록. 이건 기본형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의 개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음수이면 위로 볼록.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들어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날씬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Y축에 가깝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폭이 좁아진다는 뜻이고, 그럼 반대로 작으면 작을수록 그때는 폭이 넓어지죠. 혹은 Y축에 가까운 게 아니고 X축에 가깝다가 성립해요.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Y는 AX제곱과 똑같은 절대값의 부호가 반대인 Y는 마이너스 AX제곱은 X축에 대하여 서로 이렇게 데칼코만 형태, 대칭 형태를 만들게 된다는 거고, 양수인 걸 기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추가로 설명 안 돼 있는 부분이 아마 뒤에 나올 텐데, 원점이 꼭지점, 이거 뾰족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리다 보면 가끔 어쩔 수 없이 이게 뾰족해 보일 때 있는데, 이건 부드러운 곡선이에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셔요.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부드럽게 곡선 형태로. 이게 A가 양수일 때겠죠. 그럼 일단 원점이 중요한 것. 첫 번째, 원점이 꼭지점이며, 두 번째, 대칭 축의 방정식은 Y축이니까 X는 0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증가와 감소. X가 양의 구간일 때는 이쪽이에요. X가 양의 구간일 때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고, 여기 X가 음의 구간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합니다. 네 번째, Y값은, 주어져 있는 그래프의 X값은, X는 모든 실수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양도 되고, 0도 되고, 음도 되고,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Y는 다 나오지 않아요. 잘 보시면 찍히는 X값에 대응되는, 그때 대응되는 Y값, X값에 대응되는 Y값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얘 양이죠? Y값 양이죠? Y좌표만 본다면 X는 음이지만 Y는 양, X 음이지만 Y는 양, 양양양양양양양양양 0, 양양양양양양양 이렇게 돼요. 그럼 Y값이 항상 0 이상이라는 얘기죠. X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갖지만 Y값은 0 이상이 된다. 물론 A가 양수일 때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된다. 그럼 음수일 때는 이거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요. 여기가 살짝 다르겠죠. 음수일 때는 이렇게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네, 증가함수가 서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X의 범위는 똑같지만 Y값의 범위는 얘는 반대로 0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함수값이 0 이하의 값을 갖기 때문에 거기가 여기 두 개가 살짝 좀 바뀐다라는 거. 그 정도 빼놓고는 거의 내용이 흡사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표 완성하는 거라 뭐 이렇게 어렵진 않죠? 표 두 개를 완성하는 겁니다. y는 x제곱과 y는 2x제곱을 서로 비교하는데 y는 x제곱에 x값을 집어넣어서 점을 찍었더니 이렇게 네, 정수점들이 이렇게 찍히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수를 이으면 이런 부도는 곡선이 될 것이다. 그럼 얘는 위에 있는 x제곱의 2배를 한 게 이 다음 그래프이기 때문에 x값은 동일한데 y값이 위에 있는 값의 2배가 되겠죠. 위에 있는 x제곱에 얘는 2배니까 18, 8, 2, 0, 2, 8, 18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점을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18이면 저 위에 있을 거예요. 너무 위에 있으니까 일단 못 찍고. 그 다음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이면 여기쯤 찍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여기쯤. 0,0, 1,2, 2,8, 3,18. 그래서 이걸 이으면 이런 식의 부드러운 곡선이 되고, 둘을 비교해 보니까 y는 x제곱보다 y는 2x제곱이 좀 더 y축에 가깝죠. 폭이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요거 설명. 자,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네모에 알맞은 걸 쓰시오. y는 마이너스 2x제곱 기본형입니다. 그럼 기본형은 둘 중 하나예요. 원점이 꼭지점인데 아래로 블록하거나 아니면 원점이 꼭지점인데 이렇게 위로 블록한 포물선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쟤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블록할 겁니다. 그럼 얘를 그려놓고 꼭지점의 좌표는 원점 0,0이다. 그리고 위로 블록하다. 위볼이다. 네모를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네모,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y축의 수학적식 x는 0이라고 쓴다. 이차 함수 누구의 그래프와 x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이다. 이게 x축이죠. 얘를 접어 올린다는 얘기죠. 그럼 접어 올리면 이런 식의 포물선이 그려지고 얘는 누굽니까? 그러면 얘랑 곡률이 동일한데 아래로 방향, 볼록한 방향만 틀리죠. 그럼 곡률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절대값의 크기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제곱 앞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은 똑같은데 아래로 블록하려면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얘는 y는 2x제곱과 x축 대칭 관계에 놓인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입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고 있죠. 오른쪽 위로 올라오고 있네요. 오른쪽 위로 간다. x가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유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누구를 지난다. 뭐 지난지 안 지난지 확인하려면 지나는 점이 되려면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럼 그때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라는 점을 지나갈 것이다. 다음 그래프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총 5개의 그래프가 되어 있는데 다 공통점은 다 기본형이라는 거죠. 모두 다 원점이 꼭지점인 상태의 포물선들이에요. 근데 양수가 되면 아래로 블록, 음수가 되면 위로 블록인데 저 5개의 그래프를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그려봅시다. 어차피 다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얘는 절대값이 4죠. 얘는 절대값이 똑같이 4예요. 그럼 얘네들은 위아래를 블록하지만 구부러져 있는 정도인 이렇게 곡선이 구부러져 있는 정도는 똑같다는 얘기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절대값 3분의 1. 얘는 5분의 1의 절대값 5분의 1. 얘는 6의 절대값 6. 자, 폭이 제일 좁은 거는 얘가 제일 좁아요. 폭이 좁은 수저로 매겨봅시다. 얘가 1번. 그럼 얘네 둘이가 2번. 절대값이 같으니까 얘네 둘이가 2번. 그 다음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숫자가 큰지를 보는 거죠. 3분의 1이 더 크니까 얘가 2번 뭐 같은 거니까 얘가 세 번째로 얘가 가장 폭이 넓은 것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아래에 블록한데 가장 폭이 좁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가장 좁게 얘를 미음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은 여기 기역이 그 다음 폭이 좁은데 얘보다 폭이 좀 더 좁게 이렇게 폭이 좀 넓게 이렇게 이게 기역이에요. 근데 이 기역과 대칭 형태로 똑같은 폭을 유지하되 위로 블록한 것 얘가 니은입니다.
그 다음 디귿. 얘보다 폭이 좀 더 넓어야죠. 근데 음이 되는 게 디귿이에요. 폭이 좀 더 넓으면서 이렇게 위로 블록한 거. 얘가 디귿. 그 다음에 리을은 폭이 가장 넓으면서 네, 아래로 블록한 것.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런 느낌으로 얘가 리을. 자, 이래요. 그러니까 기역, 위로 블록한 걸 모두 찾으시오. 니은과 디귿이 답이고요. 그래프폭이 가장 넓은 걸 구하시오. 리을이 답이고. 절대가 가장 작은 것. 서로 X축 대칭 곱하기 짝 지으시오. 그러면 아까 했던 기역과 니은이 네, 짝이 되죠. X축 대칭. X가 양수일 때 여기 구간을 보라는 얘기죠. X가 양수일 때 그래프와 X가 증가하면서 Y도 증가하는 것.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는 걸 찾아라. 얘네들은 네, 오른쪽 아래로 가죠.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죠. 얘네 셋이 오른쪽 위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기역, 미음, 리을. 기역, 미음, 리을. 리을, 미음. 이렇고요. 마지막 2,-16을 지나는 거. 이건 뭐 귀찮지만 대입해 봐야 되겠죠. x에다 2를 대입해 봅니다. 그럼 4, 16이지. 마이너스 16이 아니죠? 얘는 틀렸고요.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네, 얘가 마이너스 16. 네, 니은. 또 있는지 봅시다. 안 될 것 같죠, 숫자가. 얘네들은 아무래도 숫자 크게 안 될 것 같고,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4, 6, 24 안 될 것 같으네요. 니은만 정답.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다음과 같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대입하라는 얘기죠. X에 2를 대입하면 그때 Y 값은 A가 됩니다. 대신 Y 비키고 A 들어가고 2분의 1 곱하기 X 비키고 2가 들어가고 약분하면 네, 2가 남고 A 값을 1차 함수 할 때도 직선할 때도 했었죠. Y는 AX 그래프 원점을 지나는 직선 보통 정비례죠. A가 양수이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로 근데 얘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시키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평행이동된 직선이 만들어지고 이 B가 양수이면 위로 이렇게 그래프 올라갈 것이고 음수이면 기울기는 동일하니까 나란한데 밑으로 B만큼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포물선도 이제 원래 그려져 있던 기본형을 평행이동 시킬 겁니다.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거는 1차 함수는 보통 Y축 평행이동만 합니다. 한 번쯤은 그런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사실은 가져보셨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Y축으로 Y축으로 4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식은 Y는 2x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면 Y는 2x 원점을 지나며 1,2 정도 지나는 이런 직선이에요. 걔를 위로 4칸 끌어올리는 거죠. 기울기는 동일한데 위로 4칸씩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이 지점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 x좌표, x절편이죠. y가 0일 때 x값 찾아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는 이 점은 y절편이죠. x가 0일 때 이 뒤는 상수값이에요. x 0 집어넣으면 없어지니까 y값은 4. 됐죠? 그럼 이 그래프 y는 2x 이 그래프를 y축으로 4만큼 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돼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그래프를 Y축으로 4칸 끌어올리면 이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이 직선을 잘 보면, 이건 예지만, 원래 주어졌던 이 직선을, 원점을 지나던 직선을 Y축으로 4만큼 갔다 봐도 되겠지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다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했습니다. 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럼 왜 2학년 때는 1참수 배울 때 Y축 평행이동만 배우고 X축 평행이동은 왜 안 배웁니까? 그러면 안 배우는 이유는 간단한 건데요. 이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평행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Y축으로 4만큼 이동해도 얘가 되고 X로 마이너스 2만큼 평해도 실제로 그림이 얘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왕이면 답은 하나를 구하는 과정이라면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학생들이 알아듣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다 보면 배우는 학생들은 이것저것 개념을 섞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얘기죠. 또 포물선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보통 아래로 볼록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볼.
근데 예전에 선생님이 수학을 배울 때는 이거를 뭐라도 배웠냐면 이거는 위로 오목하다고 배웠어요. 같은 말이에요. 아래로 블록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윗방향으로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니까 배우는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보통 이 개념을 안 쓰고 보통 이 개념, 블록의 개념만 씁니다. 얘도 그래요. X축 평행이동은 Y축 평행이동 설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저것 섞지 않고 중2 때 배우는 직선 같은 경우는 어느 축 평행이동이라 하더라도 하나로 다 설명되기 때문에 그 하나를 Y축으로 그냥 통일시켜 버린 겁니다. 하지만 포물선은 안 그래요. 포물선은 여기 있던 원점을 지나던 이 포물선을 만약 내가 Y축으로 이렇게 뭐 3만큼 아까 뭐 4만큼 끌어올렸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그래프는 X축 평행이동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X축이면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점선 모양의 포물선을 좌우로 아무리 움직인다 하더라도 얘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포물선부터는 어쩔 수 없이 X축, Y축 평행이동을 모두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잘 보세요. Y는 X제곱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원점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블록한 이 정도 포물선이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얘를 X축으로 자 얘를 Y축으로 자 1만큼 평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점의 Y좌표가 1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왠지 느낌상 왼쪽에 있는 Y값보다 오른쪽에 있는 Y값이 원래 Y값이 주어진 Y값보다 1만큼 커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은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Y 대신에 Y 플러스를 대입하면 저 식이 Y 대신에 Y 플러스를 대입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이항하잖아요.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원래 함수값보다 오히려 1이 덧셈 되는 게 아니고 1이 뺄셈이 돼요. Y축으로 1만큼 평행하면 원래 Y값보다 1만큼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원래 Y값인 X제곱보다 1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식으로서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Y축으로 1만큼 평행하면 원래 있던 Y값이 바뀌어요. 바뀌긴 바뀌는데 저 플러스 1의 반대보인 Y-1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 1 아닌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써져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함수식이니까 Y로 정리해서 넘기게 되면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고 이게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원래 이렇게 그렸던 포물선을 위로 한 칸 이렇게 움직인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네. 그래서 얘는 그럼 꼭점 좌표는 Y는 X제곱 플러스 1의 꼭점 좌표를 구하라면 0,1이 됩니다. 위로 한 칸 갔으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꼭지점 좌표가 0,1이면 축의 방정식은 그대로 위로만 이동했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그대로 x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축의 왼쪽에서 감소하던 것 똑같이 위에 축의 왼쪽에 감소하고 있고 축의 오른쪽에 증가하던 것 똑같이 축의 오른쪽에 증가하고 있죠. 그 내용도 똑같아요. x가 음수, 축의 왼쪽일 때는 그래프가 감소가 되고 축의 오른쪽일 때는 그래프가 증가가 된다. 그 다음 y값에 보니까 좀 바뀌겠죠. 여기 꼭점 좌표가 0,0이다 보니까 모든 y값이 0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모든 y값이 다 1보다는 다 이상에 찍혀있기 때문에 모든 y값이 1 이상의 값을 갖는다. 이 정도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딴 건 안 바뀌죠. 등호 안 바뀌고 x 안 바뀌고 제곱도 안 바뀝니다. 근데 y가 바뀌어요. y축으로 이동했으니까. 근데 y가 바뀌는데 원래 있던 y라는 이 관계식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y축으로 1만큼 가서 y 플러스 1을 써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뒤에 있는 상수의 반대부호를 써서 이렇게 넘겨서 이항시켜서 y값이 1만큼 커진 형태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y는 ax제곱을 이게 기본형이었죠. 꼭지점 좌표가 0,0이었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 그냥 양수였다고 칩시다. a가 양수라고 치고 그럼 얘는 그래프가 감소, 얘는 x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증가.
그리고 항상 y값이 0 이상의 값을 가졌었죠. 근데 얘를 x축으로,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럼 식은 y 대신에 y-q가 들어가고 y축으로 q만큼, 그럼 y가 바뀌고 y는 y-q, 이 수의 반대부로 바뀐다. 그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되 관계식을 정리했더니 ax제곱 d에 플러스 q가 붙더라. 그럼 이때부터는 꼭지점 좌표가 0,q로 바뀌고 축은 그대로 x는 0이며 저도 동일하죠.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감소하고 x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는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y값 범위가 조금 바뀌죠. y는 q보다 항상 이게 양수라 가정한 거니까 아래로 여전히 볼록하겠죠. q 이상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포인트가 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수예제 문제를 잠깐 풀어보면 다음 이차함수를 네모 안에 있는 숫자만큼 평이동한 다음에 그래프 식을 구하고 축의 방정식 꼭점 좌표를 차례로 구하시오. 자, 얘를 이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럼 y가 y-2로 바뀌죠. 그래서 y 대신에 y-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3x제곱. 식을 y로 정리하게 되면 뒤에 플러스 2가 붙어요. 자, 이러면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면 0,2가 되죠. 꼭지점 0,0인 거를 이만큼 평이동했으니까. 그 다음에 축을 찾으시오.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x는 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얘도 y값 대신에 y 이거 부호 반대 숫자 y 플러스 4가 들어가죠. 그럼 y 플러스 4 나머지는 그대로 바뀐 건 없어요. 나머지는 식을 정리하면 y는 3분의 2x 제곱보다 4만큼 작아진다. 이래야 평이동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꼭점 좌표를 찾으시오. 그러면 0, 밑으로 4칸 내려갔으니까 0,0이 0,-4로 축의 방정식은 여전히 위아래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x는 0이 축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일반합니다.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시오. 그러면 매번 평행 이동으로 좀 찾기는 어려워요. y는 ax 제곱 플러스 q. 자, 이제는 꼭지점 좌표 찾는 방식이에요. 뒤에 풀 때도 똑같이 이런 방식 푸시면 돼요. 어떻게 찾냐면 여기 제곱 밑에 a 말고요. 제곱 바로 밑에 있는 여기 x에 관한 식이 있죠. 지금은 x지만 나중에는 이게 x에 대한 관한식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요 x에 관한 식이 0이 되는 그 x값, x에 관한 식이 0이 되는 x값, 이게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그때 y값, 꼭지점의 y좌표. 그럼 여기 제곱 밑에 있는 x의 관계식, 지금은 x죠? 그 x가 0이 되는 관계식은, x가 0이 되는 관계식은 0이겠죠. 그때 x값은 0이겠죠. 그리고 x에다 0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죠. 그때 y값, q. 0,q가 꼭지점이며, 그 다음 축의 방정식 쓸 때, 이제 앞으로 축의 방정식을 쓰시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개념인데, 어차피 포물선이 어디로 볼록하든 간에,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형태가 되죠. 이게 축이에요. 이건 중2 때 배웠죠. y축 평행 직선의 식이 어떻게 써지나요? x는 숫자 써지죠. x축 평행 직선은 y는 숫자, y축 평행 직선은 x는 숫자가 써져요. 근데 이 x가 가지는 숫자는 누구랑 똑같은 숫자를 갖게 되냐면 꼭지점의 x좌표랑 얘가 똑같은 숫자를 갖게 돼요. 그래서 축의 반을 쓸 때 꼭지점에 x좌표를 쓰시면 축의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한 다음에 꼭지점에 x좌표.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완성됩니다. 이건 얘만 그런 패턴이 아니고 뒤에 나머지 평행이동도 다 똑같이 이 개념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꼭점 좌표는 x에 관한 식이 0이 되는 x값, 그리고 그때 y값이 꼭점 y좌표며 축의 방정식은 항상 x는 하고 쓰신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x는 0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밑에 있는 1-1, 1- 해보실까요? 두 문제. 자, 다음 이차 함수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찾으시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 뒤에 플러스 4가 붙겠죠. 원래는 y자리 대신에 y-4가 들어왔지만 식을 y로 정리하다 보면 마이너스 4가 이동돼서 플러스 4가 됐을 거고, 축의 방정식은 일단 꼭 좀 좌표부터 찾읍시다. 제곱 밑에는 x가 0이 되는 x값 0, 그때 y값 4.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 x 앞에 x는만 갖다 붙이면 되죠. 그래프 모양은 위로 블록하다, 제곱 앞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 블록하니까 이건 외우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0,4면 여기쯤에 있겠죠?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네요. 그럼 x가 양수일 때면 여기 구간이죠. 그럼 그래프는 여기가 그려진다는 뜻이죠. 거기 해당한 그래프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죠. 그럼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가 맞을 테고, 주어진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균하게 되면 y는 5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걔가 이 점을 지난다고 했죠. y에 k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0 마이너스 1, 그래서 19. 이렇게 k 값이 구해집니다. 좀 전에는 포물선의 기본형을 y축 평이동했다면 이번에는 x축으로 이동해 보는 거예요. 그럼 원래 y는 2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었는데 얘는 원점의 꼭지점이며 아래를 블록한 이런 포물선이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포물선이었어요. 근데 걔를 x축으로 뭐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그래프식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했던 게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형태가 돼요. 그럼 0,0에서 왼쪽으로 3칸 갔으니까 포물선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꼭지점도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3,0이 꼭지점 좌표가 돼요. 그럼 이 관계식을 써야 되는데 이 관계식 쓸 때는 아까 했던 패턴과 동일합니다. x가 바뀌어요. x축으로 이동했으니까 바뀌는 그 x의 관계식은 이 숫자 반대, x를 안 쓰면 안 되죠. 원래도 에 따라 x가 바뀐다고 해도 x는 있는 건데 뒤에 있는 숫자의 반대 크기만큼 관계식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쓰시고 똑같이 쓰세요. 이 그대로, 제곱도 그대로, 다만 여기는 x. 제곱 밑에 썼던 x를 저 x 플러스 1 바꾸되 이 전체를 제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이 관계식은 이렇게 만들어요. y는 2가로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꼭지점 좌표를 찾으시오. 그러면 원래 0,0을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3,0이겠지만 이 식을 보고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식 보고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나요? 제곱 밑에는 x에 관한 식이 0이 되는 x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때 y값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게 다 0이 되는 바람에 y좌표도 0이 되죠? 꼭점이 y좌표. 축의 방정식을 쓰시오. 그러면 x는 한다면 이거 100개 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3. 어차피 이 점을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이 점을 x값 마이너스 3을 지나는 y축 평행한 직선이니까 x를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은 요 정도가 좀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감소 증가가 바뀌진 않아요. 여전히 여기서 감소하고 있고 여전히 여기서 증가하고 있죠. 얘도 그랬었어요. 축을 기준으로 감소하고 오른쪽에서는 증가하고 이 패턴이 바뀌진 않는데 x의 범위가 바뀌죠. 아까는 x가 0보다 작을 때 감소, x가 0보다 클 때 증가였다면 이번 여기를 기준으로 x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그때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가죠. 네,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형태가 되고 축의 오른쪽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면 이제 여기가 바뀌는 거죠. 그럴 때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간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거는 네, y축, 그러니까 y값 범위. 얘도 다 0 이상의 y값을 갖고 얘도 0 이상의 y값을 갖죠. y값은 그대로 0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셨나요? 요 패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패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럼 x가 바뀌는데 x, 느낌상은 x가 왼쪽으로 3만큼 가야 되니까 x 마이너스 3이 맞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x 플러스 3을 반대부를 대입해야 된다. 이게 왜 근데 반대부를 꼭 대입해야 관계식이 참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죄송한데 지금은 설명 못 드려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에 보면 그 평행이동이라는 단원이 나와요. 단원 이름 자체가 도형의 이동인데 그 도형의 이동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배웁니다. 근데 이때 가야 이게 드디어 이제 증명이 돼요. 이때 증명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증명법을 고1에 배우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약간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프가 그려지듯이, x축으로 뭐 p만큼, 그럼 x 플러스 p가 아닌 x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p. y축으로 q만큼, 그럼 y 플러스 q가 아닌 y 마이너스 q. 이렇게 숫자를 반대로 적용시켜서 x, y 관계식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지금은 조금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그렇죠.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가지고 이차함수식을 구하고 축과 꼭점좌표 뭐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식. 이건 지금 보면 x축 평행이동 거리를 말했죠.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요. 그럼 나머지 그대로 y 그대로 3 그대로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을 때 곱하기도 해야 되고 제곱도 해야 되니까 가로가 필요하죠. 이렇게. 그럼 따라서 꼭지점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제곱 밑에 있는 x의 관계식은 이겁니다. 제곱 밑에 있는 거예요. 제곱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곱 밑에 있는 x의 관계식 0이 된 x값 마이너스 1, 그때 y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그럼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어디로 블록합니까? 그러면 아래로 블록하죠. 아볼이에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0의 꼭지점 좌표이며 축은 이 점을 지나는 x값 마이너스 1의 축이 만들어지고 좌우 대칭 형태의 포물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는 아직 책에는 안 나왔지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감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축의 오른쪽에서는 증가, y값 범위는 항상 0 이상이다. 이렇게 조사가 되겠네요. 그럼 얘도 상대적으로 x축으로 3만큼 x 대신에 x 반대보인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 그래서 y는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 x만 x 마이너스 3으로 집어넣을 때 곱하고 제곱하려면 가로가 필요하다. 꼭지점 좌표는 제곱 밑에 있는 이 관계식, 이 0이 된 x값 3, 그때 3 집어넣으면 이게 다 0 처리돼서 없어지고 y값 0. 축의 방정식은 x는 얘 갖다 쓰면 되죠. 3. 그림을 그려요. 어디로 블록하냐면 얘는 위볼이죠. x는 3. 오른쪽 체커 가서 y축 평행 직선. 이게 x는 3이죠. 걔를 기준으로 위로 블록한 포물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대충 그린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린 건 아니고 대충 이렇게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그려질 것이다. 자, 그리고 나면 축의 왼쪽 x가 3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오고 있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축의 오른쪽 x가 3보다 클 때 여기에요. 얘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죠. x가 커질 때 y가 반대로 감소합니다. y값 범위는 항상 음이다가 0이다가 다시 음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y의 범위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밑에 두 문제 다시 풀어보세요. 해봅시다. y는 3분의 1 x제곱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돼요. 그러면 바뀌어야 식은 x 대신에 저부 반대인 x 플러스 1을 식에다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y는 그대로 3분의 1 그대로 x자리 대신에 가로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그럼 축의 방정식은 꼭점 좌표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된 x값 마이너스 2, 그때 y값 집어넣으면 0의 제곱에 3분의 1 곱해도 어차피 0이니까 이렇게.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 앞에다가 x는만 갖다 쓰면 되죠. 이렇게 축이 만들어진다. 그래프 모양은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하다. 그래프를 그려봤다. 마이너스 2, 0에서 축이 만들어지고 아래로 블록한 좌우 대칭의 포물선이 그려진다.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죠. 그때 그래프는 이렇게 대응돼서 이렇게 그리죠. 오른쪽 아래로 가네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자, 마지막 문제. 주어진 그래프가 x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쟤를 x로 마이너스 3만큼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한다. 그럼 y는 a 가로 x 플러스 3의 제곱 형태 된다. 근데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대입하자. y 없어지고 마이너스 1. x 없어지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에 3을 더하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된다. 네. 일단 x축 처음에는 y축으로만 평행이동, 좀 전 거는 x축으로만 좌우로 평행이동. 이번에는 둘 다 하는 겁니다. x축으로도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 y축으로도 위아래로 이동, 좌우 위아래 다 이동하는 형태를 배우시는 거예요. 책 옆에 써놓으세요. 여기다 뭐라 쓰냐면 옆에 이게 이차 함수의 표준형입니다. 아주 중요한 형태예요. 이차 함수의 가장 표준적인 모양이라 들어서 표준형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도 바로 문제를 풀기 전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y는 이번에 음수로 마이너스 2x 제곱이라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지러지는. 근데 걔를 이동합니다. x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는 3만큼 평행되겠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해보면 x축으로 그럼 x 대신에 이 반대 보인 x 플러스 1을, y축으로 y 대신에 이 반대 보인 y 마이너스 3을 관계식에다 새로 얘네들을 대입하게 되면 내가 구하는 새로운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y자리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씁니다. 등호 그대로, 앞에 곱해지는 개수 마이너스 2 그대로, 위에 제곱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원점이 꼭지점이던 포물선이 왼쪽으로 한 칸, 위로 3칸 가는 거니까 여기쯤에 꼭지점 찍히겠죠? 마이너스 1,3쯤에 찍히겠네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블록했던 포물선이 이 꼭지점 좌표가 왼쪽으로 한 칸, 위로 3칸 여기 찍혀요. 이 곡률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관계식은 이해가 되고요. 또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시오. 그러면 이거죠. 왼쪽 한 칸, 위로 3칸이니까 마이너스 1,3. 축의 방정식은 x는 꼭지점 x좌표 갖다 쓰시면 되고 어차피 얘를 축을 할 테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축일 테니까. 그 다음 축의 왼쪽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위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 증가함수. 그럼 축의 왼쪽 x가 마이너스 1보다, 축의 오른쪽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죠. x가 커질 때 y가 감소. 그 다음 y값 범위는 요거 보시면 돼요. 여기 가장 높은 y값이 3이고 다 3 밑에 y값을, y좌표가 다 밑에 있기 때문에 y는 3 이하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림을 보고 꼭지점 좌표가 0,0이었던 게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고, 만약 이게 없이 이제 이거 안 나오겠죠? 이것만 주어질 겁니다.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뭐 성질을 파악하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꼭지점의 좌표예요. 그래서 제곱 밑에 있는 x의 관계식이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고 0의 제곱에 1을 곱해도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어차피 0이고, 그럼 y값은 여기 뒤에 있는 3만 남겠죠? 이렇게. 중요한 거는 어디로 블록한지를 봐야 돼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기 때문에 그건 위로 블록하죠. 위볼이에요. 그래프를 대충 그려요. 그러면 마이너스 1,3 정도 여기쯤. 축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좌우 대칭인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해석하면 된다니까. 아, 축은 x는 마이너스 1이 있고 축의 왼쪽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감소, 증가.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그때는 감소. y값은 항상 요값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꼭지점과 어디로 블록한지를 가지고 대략적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상황을 잘 판단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한 표준형이 되고, 이제 이거를 다 배웠으니까 이제 일반화 시킬게요.
일반화시키겠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 특정한 걸 집어넣지 말고 일반적으로는 y는 ax 제곱, 이게 기본형이라고 그랬죠. 모든 그래프는 이차함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y자리 대신에 y-q. 이게 양수면 양수에 음수를 붙이면 음수가 되고, 이게 음수면 음수에 음수를 붙이면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대보라는 뜻이에요. 반대보를 쓴다. 는 a 가로 x-p의 제곱이라고 쓰고,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게 표준형식이에요. 그냥 표준형식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주 나올 거니까. 꼭점 좌표가 p, q. 아, 표준형이구나. 그럼 이런 모양 떠올리셔야 돼요. 꼭지점 좌표가 p, q. 이렇게. 그럼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4. 그러면 y는 a 가로 x 마이너스 꼭점 x좌표 제곱 뒤에 꼭점 y좌표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플러스로 바뀌겠죠. 플러스 2에 이렇게 돼요. 그럼 식을 완성하려면 a값이 필요하죠? a값 필요하려면 x좌표 y좌표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꼭지점 말고 또 다른 점 한 점 있죠. 한 점 더 찾아서 걔를 여기다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이제 a값까지 구해질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준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것도 좀 빠르게. 앞에 있는 숫자는 x축 평행이동, 뒤에는 6은 y축 평행이동 하라는 뜻이죠. 지금 문제 보면 각각 이렇게 하라는 뜻이니까. 그럼 x자리 대신에는 x-1을 대입하고 y자리 대신에는 y-6을 대입한다. 대입하자. y-6은 2 가로 x-2의 제곱. 정리하면 y는 2 가로 x-2의 제곱 플러스 6이 된다. 따라서 꼭지점 좌표를 찾는다. 제곱 밑에 여기가 0이 된 x값 2, 그때 y값 6. 어디로 블록하냐? 아래로 블록하다. 양수일 때는 아볼이에요. 그럼 그림을 그린다. 2,6이면 대략 1 4보면 여기에 있겠지. x값 2. 그 y값 6이면 한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며 아래로 블록한 대칭 형태의 포물선이 그려진다. 그럼 이제 해석하자. 꼭점 찾았거나 꼭점 찾아놨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x는 2가 축이 되며 2를 기둘 2의 왼쪽 이 부분이죠. x가 2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 오른쪽 아래 감소한다. x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며 x가 2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모든 함수값이 모든 y좌표가 6보다 다 이상의 값을 갖죠. 그래서 y는 항상 6 이상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거의 완벽하게 다 정리하신 겁니다. 자, 이제 2번 바로 합시다. y자리 대신에 y-1 그럼 그냥 넘어가면 오른쪽에 플러스 1이 붙어있을 거라 생각하고 y는 마이너스 x 앞에 계속 써줘야 됩니다. x만 바뀌는 거니까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4를 대입한다. 그리고 제곱시키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플러스 1로 이렇게 생길 것이고, 그럼 얘는 어디로 블록합니까? 위로 블록합니다. 꼭점 좌표는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4, 그때 y값 1. 마이너스 4, 되면 2, 4분면에서 위로 블록해 그려야 되니까 뭐 요렇게 마이너스 4, 1. 여기서 위로 블록한 포물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축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꼭점 좌표는 이것 위로 블록하면서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4. 축의 왼쪽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그럼 축의 오른쪽 x가 마이너스 4보다 클 때 축의 오른쪽 내려가고 있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모든 y값이 2가 이하의 값을 갖는다. y는 항상 1 이하의 값을 갖는다. 네, 다 정리된 겁니다. 자, 3-1번과 3-2번을 다 푸신 분은 잠깐 5분 쉬었다 합시다. 를 결정하는 겁니다. A, B, P에 여기 A는 제곱의 개수, 여기는 P는 꼭점 X좌표, Q는 꼭점 Y좌표. 저 A, P, B, Q에 부호만 알고 숫자는 모를 때입니다. 그럴 때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할 때고 A가 음수이면 위로 블록할 때고, 그다음 여기는 P, Q가 꼭지점의 좌표일 텐데 그 P, Q의 부호에 따라서 꼭지점이 어디 있느냐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대략적으로 그래프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뭐 이런 거. 다음 그래프를 보고
APQ의 부호를 말하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보니까 저식이 이제 저식을 잘 봐야 돼요. 제 A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고, 저 꼭지점의 좌표는 저 식을 보니까 P, Q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A를 보니까 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지 않습니까? 아볼이에요. 따라서 A 값이 양수인 건 확실하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보니까 이게 3, 4분면 위에 있는 점 아닌가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 4는 확실하잖아. 그럼 P 값도 음수, 그다음에 Q 값도 음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함으로 A 값은 음수이며 P 값과 Q가 제 3, 4분면에 존재하므로 P 음수, Q 음수 이렇다는 거죠.